오래 전부터 속이 계속 답답한 상태에 있었는데 우연히 닥터한스 영상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비타민C와 소금을 조금 먹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속이 편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산성, 강한 산성, 강산성이기 때문에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의 껍질은 탄산 칼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칼슘이 녹아 나오는 겁니다. 염산, 위산에 의해서. 네, 그리고 가스가 방울방울 올라오는데 그건 탄산가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껍질이 다 까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즉 위산은 무엇인가를 녹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 녹일 수 있어서 속이 편해졌다라고 하는 저런 댓글을 이제 달 수가 있는 것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위산이 되어질까라는 건데, 비타민C의 분자 구조에는 수소라는 것이 붙어 있고요. 그 수소가 잘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소금에는 NaCl, Cl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Cl가 비타민C에 들어있는 수소 H하고 만나면 위산 HCl 염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강도는 약하겠지만 어쨌든 위산을 인위적으로 우리 위장 속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 거죠. 이러한 방법을 실험을 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영상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소화효소, 일반적인 의약품 소화효소, 약으로 처방을 받은 소화효소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먹으라고 하는 소화효소에다가 비타민C와 소금이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음식이 녹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준, 저하고 상담을 하신 어떤 분께서 이렇게 실험을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험을 해가지고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소화효소가 얼마나 강력한 기능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이 X라고 해놓은 얘는 음식만 그냥 비벼서 넣은 겁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소화효소도 들어가 있지 않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요 노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화효소제입니다. 의약품으로 판매되어지는 소화효소제이고요. 얘만 집어넣었을 때 음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노자임이라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소화효소제 이거 드세요라고 하는 그 소화효소제와 소금, 그 다음에 비타민C 각각 2g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치국물을 좀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 음식이 어떻게 녹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음식만 넣은 겁니다. 밥풀이 그냥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의약품 소화효소를 넣은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약간 물기가 좀 생겼죠. 이거는 그래도 밥풀은 거의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게 잘 없어지지 않으면, 즉 녹지 않으면 여러분들 위장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물감을 느낄 수도 있고, 위장벽에 무엇인가 음식이 항상 들어있는 듯한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살펴보시면 노자임이라고 하는 일반 의약품 소화효소,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금 2g, 비타민C 2g, 김치국물을 넣었습니다. 많이 녹았죠. 저런 상태로 녹아버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위장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소화를 시키고 위장이 편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 영상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속이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신기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소금과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되면 저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볼까요?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6번째 필요한 것은 물이라 생각합니다. 6번째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건데 물이다. 이런 얘기를 적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많이 드셔야 내 몸에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잘 집어넣으시려면 어쨌든 물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잘 좀 이해를 하셔서 물 먹는 양을 잘 조절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 내시경을 했는데 곰팡이균이 하얗게 번졌다는데 왜 생겼는지, 비타민C 메가도스하고 소금 먹으면 나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참 제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자, 곰팡이가 왜 위장에서 살고 있을까요? 곰팡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올 1월 달부터 계속 우리나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바머머머스 있잖아요. 이거 이것 때문에 동남아 모 도시에 백화점을 문을 닫아 버렸답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됐냐? 구두에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엄청나게 껴 있다는 거죠. 자, 거기는 일단 습기, 온도 이거죠. 습기와 온도 이게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껴버렸다라는 겁니다. 곰팡이가 꼈다. 우리 위장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럼 저분은 왜 저렇게 됐냐? 위산 분비가 별로 되어지지 않는다. 위장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를 못했다. 음식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같이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본적인 건 뭐냐? 위산 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제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위 내시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위 내시경을 했냐라는 거죠. 위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위 내시경을 했겠죠. 소화가 안 됐거나 뭐 기타 등등. 소화가 안 된 이유의 주된 이유는 뭐냐면 위산 부족입니다. 음식이 용해되지 않아서, 음식이 녹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산이 생기든가 위산을 외부에서 집어넣어서 위산이 만들어지게끔 하든가 무엇인가는 해야 해결을 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또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타민C는, 소금은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열심히 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에 키토산도 같이 복용하면서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 같은 영양제를 함께 복용해도 무리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분리를 해내야 되는 것은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저 두 가지는 식후에 먹는 게 낫고 나머지는 식전에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라서 기름, 즉 지용성 성분인 비타민 D가 흡착되어져서 배출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분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한 식후 30분 이 정도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댓글은 여기서 답변 다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채팅창 답변을 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마이너스 이온 버블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이온 버블기 영상을 한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